쌤 지금 음소거돼 있으세요. 쏘리. 다 됐지? 얘기 잘해줬다, 야. 어제는 야, 한 시간은 내 음소거 된지 모르고 그냥 수업했다, 야. 자, 화면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썼죠. 예. 자, 그러면은 0.1몰 농도짜리를 적정을 했더니만 Y ml까지 가서 이제 적정이 된 거야. Y는 측정한 값이 이거죠. Y ml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아세트산의 농도를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얘네들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세트산의 농도는 30분의 0.1Y. 단위는 몰농도 단위겠죠. 자, 이거 구한 거예요. 그럼 30분의 0.1Y는 어떤 애냐면 자, 30분의 0.1Y는 어디서 만든 거냐면 이 나에서 만든 애가 30분의 0.1Y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A를 구하래요, A를. A 몰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한 30분의 0.1Y를 뭐라 그럴 거냐면 얘를 묽은 아세트산, 묽은 산이라고 간단하게. 가에 있는 건 이건 진한산, 진한 아세트산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몰 농도가 있어요. 진한 A몰 농도가 있는데 이게 X ml가 있는 거야.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X ml를 이렇게 해서 뭐로 만들어주냐면 물을 넣어가지고 50을 만들어줬대요. 그럼 농도는 A몰 농도가 이제 뭐 지금 우리가 계산한 값이잖아. 30분의 0.1 Y 몰 농도가 됐겠지. 자, 이해되나요? 이렇게 된 거야. X에다가 50을 갖다 물을 넣어서 50을 만들었더니만 그 묽어진 애가 있어요. 그 묽어진 애가 30분의 0.1Y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피는 얼마가 돼 있냐면 X분의 50배로 늘어났겠죠. 농도는 부피하고는 반비례니까 50분의 X배가 돼서 30분의 0.1Y가 됐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최종수 뭐 구하라 그랬죠? A를 구하래요. A. 자,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그러면 이렇게 되네. 자, X분의 50 곱하기 30분의 0.1 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0.5분의 5니까 이거 0점을 곱하면 5죠. 그러면 5 지워지면 5, 6에 3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얼마가 되냐면 6x분의 y 몰롱도가 a가 되는. 6x분의 y 있나 봅시다. 2번 있네. 선생님 뭐로 풀었어요? 뭐 이거 뭐 용질의 몰수 이런 거 안 따졌지? 그냥 희석으로 풀었어, 희석. 이게 희석이잖아. x 몰롱도가 50ml로 x 몰롱도를 물을 집어서 50을 만든 거니까. 알겠지? 그때 몰롱도와 부피의 관계는 예, 반비례죠. 그래서 반비례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는 푸셔야 돼요. 뭐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하죠. 미지수도 많고. 자, 일단은 이제 수용액에서 모든 산들은 이온화가 됩니다. 예, 전부 다 100% 이온화 되는 거. 그건 뭐 화학원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서 이제 그 보니까 X몰 농도와 Y몰 농도가 있는데 X몰 농도의 NaOH와 Y몰 농도의 H2A하고 Y몰 농도의 HB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NaOH 20ml가 들어있는 곳에 각각 집어넣은 거죠. Y몰 농도 Vml, Y몰 농도 또 Vml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Y몰 농도 30ml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엔 각각의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들의 몰 농도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온들의 몰 농도 값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가셔야죠. 자, 먼저 봅시다. 1번 용액을 보면 바로 힌트가 나오죠. 1번 용액. 자, 1번 용액은 어차피 세 가지 종류가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모두가 세 가지 종류의 이온들만 존재를 해. 알겠죠? 세 가지 종류. 여기가 1대 1대 1이야. 2에 2에 2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에서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건 산성 또는 중성 또는 염기성 중에 산성이나 염기성일 때가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죠? 우리 배운 것대로, 자, 산성이라면 A2- Na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염기성이라면 A- OH- Na 플러스가 돼요. 자, 그럼 봐요. 이거 두 개를 더한 것하고 얘 하나하고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1대 2라 그런다 그랬죠? 근데 염기성은 그렇진 않아. 그지? 그럼 봐봐. 1대 1대 1이잖아. 그럼 1대 1대 1이면 모든 간에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자, 1대 1대 1이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잖아요. 그죠? B로 땄을 때 얘는 1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건 이렇게 더하나? 어떻게 더하든 간에 2대 1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1번은 무조건 산성이야. 산성이 돼야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 정도 파악을 해야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그럼 이 중에 H 플러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요 놈은 당연히 H 플러스일 수 없고, 이 중에 H 플러스가 무엇인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뭐를 보냐면 0을 보세요. 0, 0, 0. 그 다음에 여기 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0짜리 보게 되면 0짜리는 먼저 1번에서는 0짜리가 이제 뭐 있을 거냐면 B 플러스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도 가능하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OH 마이너스일 수는 없거든. 왜냐하면 이 둘 중에 하나가 H 플러스인데, 그죠?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뭐 일단은 X 같은 경우는 뭐 타당한 게 뭐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있을 수 있죠. B 플러스죠, B 플러스. B 플러스 있을 수 있고. OH 마이너스 알자 이유는 고려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W부터 이온의 종류 따져봅시다. 일단 이 X는 B 플러스가 가장 타당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W는 뭐가 제일 타당할까? 모든 용액에 공통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Na 플러스밖에 없어. Na 플러스지 뭐. 알겠죠? 그 다음에는 Y죠, Y. Y는 2번하고 3번에 없는 애야. 2번하고 3번에 없을 수 있는 애는 A2-밖에 없거든. 왜? H2A는 1번 용액만 있잖아요. 그래서 A2- 가장 타당하죠. G는 뭘 것 같아요? G는 당연히 H 플러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알자 이온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알자 이온이 두 개가 될 수는 없다. 여기서는 구경꾼 이온과 알자 이온 하나로 내기겠을 때 G가 H 플러스이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 1번, 2번, 3번에서 Na 플러스의 농도를 보니까 Na 플러스 농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가 2번 용액의 혼합 용액의 부피가 50ml거든요. 자, 그런데 Na 플러스의 몰수는 동일해요. 그죠? 왜냐면 X몰량도 20ml 들어갔으니까 동일해요. 농도를 보게 되면 농도는 절반이네. 3번 용액이. 그러면 혼합 용액의 부피는 25ml가 돼요. 자, 그러면 NaOH가 20m 있기 때문에 여기가 V가 얼마가 되면 5ml가 됩니다. 자, V는 찾았네요. 그 다음 또 볼게요. V는 찾았는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A, B, X, Y 다 구하는 거니까 A, B, X, Y 다 구해야죠. A, B, A는 뭐 밑에 표 있는 거고 X, Y는 각각의 농도들이에요. 농도. 그럼 농도 구해봅시다. 그러면 자, 1번 용액에서 자, 1번 용액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V를 알고 있죠. V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수용액의 부피도 알고 있어요. 25까지. A 마이너스 보세요. A 마이너스. 자, A 마이너스 구경권 이온으로 이는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몰수는. 자, 그러면은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 OY가 되네. OY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자. 여기 EA죠. 여기 몰농도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맞죠? 그럼 EA인데 혼합용의 부피가 25야. 얼마가 되냐면 50A. 이렇게 되겠죠. 2번에서는 이번에
네, 이번엔 또 x에 대한 표현을 좀 해보죠. 자, na 플러스. 자, na 플러스는 어시 모든 용액에서 몰수로 따지면 20x 미리몰이야. 20x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2a니까 25. 그러면 50a. 이렇게 되네요. 자, 3번 가볼게. 3번에 이 정량적인 값이 딱 있는 게 일단 뭐 다른 건 빼고 정량적인 값이 딱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지? 그래서 H 플러스의 몰수는 0.2 곱하기 50이니까 10mm몰이야. 알겠죠? 그럼 H 플러스 남았다는 거니까 H 플러스는 HA에 있는 HA가 HB가 30Y mm몰이 있는데 여기서 20X를 빼요. 이거 OH 마이너스니까. 그래가지고 남은 H 플러스가 10mm몰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 B 있죠, B. 요 B도 표현이 가능하죠, 3번에서. 자, 이게 B 플러스의 그 몰농도가 B인데, 그리고 B 플러스의 몰수는 30Y. 또 30Y는 뭐에 해당하냐면 50B. 뭐 식이 차고 넘치죠. 그러면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씩이면 다 구하죠. 얘하고 얘. 그러면 이렇게 세 개 이용하면 일단 A는 구할 수 있어요. A가 0.04가 나올 거야. 이렇게 구하면. 각각 2 나오죠. Y는 0.4. X는 0.1. 알겠죠? B만 구하면 돼요. B를 구해도 되고, Y가 0.4니까 뭐 그대로 넘겨줘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돼요. 여기 보면 30Y잖아. 그죠? 그럼 5Y가 50A니까 얘는 300A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A분의 B를 바로 구하면 6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각각 이온의 종류만 제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양적 관계, 그러니까 농도와 부피를 곱한 값이 몰수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그 주어진 미지수 값을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구하라는 게 이거였어요. A분의 B. 예, 그래서 이제 뭐 보기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A분의 B를 바로 구해 본 겁니다. 그러면 6이 되겠죠. 그다음에 X하고 Y를 구하는데 X는 0.1이고 Y는 0.4고 0.5가 되겠죠.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으로 구할 수 있죠. 자, 뭐 듣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생각할 때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어, 이온 선택할 때 가장 타당한 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는 2021이니까 재작년 문제고요. 그다음에 작년 문제도 요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뭐 계산하는 건 별로 많지 않았는데 뭐 추론하는 그런 문제가 더 있었죠. 추리를 좀 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더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문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뭐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문제 정도 소개시켜 드렸고, 나머지는 또 기회 되면 여러분이 좀 스스로 공부한다든가 뭐 선생님과 또 인연이 되면 만나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하고 이제 내일인데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산화 환원 반응에 관한 얘기 봅시다. 자, 뭐,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많이 어렵지 않은데 요즘에 이제 스물스물 이제 산화환원에 대한 그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조금씩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그것까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산화 반응이 뭐고 환원 반응이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은 무조건 전자의 이동이 있는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이라 그래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이냐 아니냐는 일단은 산소의 잃고 얻음으로, 그래서 산소를 얻거나 산소를 잃는 애들. 그다음 수소로 달했을 때 수소를 잃거나 아니면 수소를 얻으면 산화환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보다 이 산소의 얻음, 잃음 또는 수소의 잃음, 얻음을 통해서 산화환원을 판단한 것보다는 전자의 잃고 얻음으로 산화환원을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알겠죠? 전자이동. 왜냐하면 산화환원 자체가 전자이동에 의한 거죠. 자, 그럼 물질이 전자를 잃었는지 혹은 얻었는지를 화학 반응식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지. 자, 그게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산화수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산화수. 그래서 산화수가 어떤 게 산화수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걸 좀 볼 텐데요. 자, 먼저 산화수 또는 뭐 산화 상태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적어봤어요. 자, 화합물에서 구성원소들의 산화 상태 표시하는 수다. 숫자의 숫자. 알겠지? 근데 산화 상태를 표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화학 결합을 하잖아요. 화학 결합을 하다 보면 이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음성도가 있고 이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났을 때 전자가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제 쏠렸다 그러면은 얘는 전자를 지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음정기를 띈다 혹은 뭐 음의 산화 상태다 전자가 많은 상태다라는 걸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가져요. 산화수가. 반면에 음성도가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전자를 뺏기는 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를 뺏긴 상태가 돼버리면 자기는 전자 모자르잖아요. 전자 모자르니까 얘는 플러스의 산화수 갖게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산화수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산화수를 계산하는 식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원자과 전자 수에서 전기음성도 처리 후 내전자. 자, 이게 무슨 어떻게 이제 되는 거냐면 뭐 예를 몇 개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3단원에 있는 루이스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H2가 있다. 간단하게. H2가 있으면은 수소에 산소에 수소 이렇게 돼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찍힙니다.
이게 루이스 구조예요. 자, 그랬을 때 산소의 산화수를 계산해 보는 거야. 자, 산소는 16쪽이니까 원자까지 원자가 6개죠. 6 빼기. 자, 음성도 처리하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산소하고 수소 중에 음성도가 산소가 더 큽니다. 산소가 더 크니까 산소가 전자를 모두 다 가져갔다고 가정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산소가 가진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을 빼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수소는 지금 1이죠. 원자과 전자가. 근데 이 상태에서는 전자가 없는 거지. 얘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G가 가진 전자는 0이에요.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1의 산화수 같죠. 알겠죠? 그 다음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H2O2. 자,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도 요 산소. 자, 원자과 전자는 6이죠. 자, 음성도 처리합니다. 음성도는 뭐가 더 크냐면 산소가 더 큰데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전자는 요 하나만 지전자야. 결과적으로 전자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되는 거죠. 그럼 7을 빼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수소는 뺏기기만 했으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자를 가져온 애는 가져온 것만큼 마이너스를 떼게 되고 잃은 애는 잃은 만큼 플러스를 떼게 됩니다. 산화수가. 아세트산. 자, 이번에는 아까 금방 얘기했던 그 개념으로 산화수를 따져볼게요. 자, 수소하고 탄소 중에는 탄소의 음성도가 커. 수소는 2.1이고 탄소는 2.5g이니까 그럼 전자를 이렇게 가져와요. 하나, 둘, 셋. 따라서 왼쪽 탄소는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산화수를 갖고요. 이 수소들은 전부 다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엔 오른쪽 탄소. 오른쪽 탄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뺏기고 얘는 이제 플러스 3을 갖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고 얘는 마이너스 2를 갖고요. 얘는 플러스 2를 갖습니다. 자,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탄소는 두 개의 탄소가 있는데 두 개가 산화수가 다른 탄소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구조식으로 나오는 경우 있을 수는 있어요.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 주면 아마 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분자식 내에서 그리고 좀 이따 이제 규칙을 또 얘기하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플러스 1이에요. 분자식을 쓰자. 분자식은 C2H4O2예요. 이게 마이너스 2라고.
요건 플러스 1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죠. 플러스 1짜리가 4개 있으니까 플러스 4죠. 그럼 다 더하면 빵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0이 돼.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0이라고 표시한 거 있죠. 이것도 산화수예요. 근데 이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산화수는 평균 산화수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 이 두 탄소하고 더하면 얼마가 돼? 빵 되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을 더하면 빵 돼. 그래가지고 그걸 평균 산화수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수가 다른 원소들이 한 분자에 있을 때는 그 원소의 산화수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를 해주면 돼. 그게 평균 산화수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뭐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화합물에서 이런 원소들은 다양한 산화수를 나타내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애들이 이제 산화수들이야. 그 전형 원소는 주로 하나 정도로 갔는데 뭐 이런 애들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전이금속은 좀 더 다양합니다. 알겠죠? 자, 좋아요. 자, 그렇다면 규칙을 좀 봐야 되겠죠? 산화수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안정화 호단소 물질이 있습니다. 안정화 호단소 물질은 산화수가 0이에요. 뭐 금속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비금속도 있을 것이고. 알겠죠? 이게 다 호단소 물질들이야. 금속, 비금속. 얘들이 각각 0이 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론자 이온. 이온의 전하량. Cl 마이너스, Na 플러스부터 할까? Na 플러스니, Mg 플러스니, Cl 마이너스니, O2 마이너스니. 이런 애들이 이론자 이온들이야.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염화 이온, 산화 이온.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갖는 산화수는 마그네슘 2 플러스죠. 자, 이거 플러스 1이라 그러고 얘 플러스 2라 그러고 얘들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자 이온은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엔 자, 세 번째는 말이죠. 금속이 있어요, 금속. 금속은 전기음성도, 일렉트로 네가티비티가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작은 애들이니까 얘네들은 화합물에서 당연히 플러스의 산화수를 가져. 알겠죠? 그래서 1쪽은 플러스 1이고요. 2쪽은 플러스 2가 됩니다. 아니죠?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애들이 이제 전형 원소일 경우 이렇게 돼. 그 다음엔 13쪽은 플러스 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속인 경우에는 1쪽, 2쪽 결정돼 있습니다.
알았죠? 하지만 전이금속 있죠? 전이금속이 어딘 줄 어디부터 어딘 줄 알지? 3족에서 12족까지. 얘는 굉장히 다양한 산화수로 가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전형 원소만 생각하면 돼요. 다음 이번에는 비금속. 자, 비금속은 금속에 비해서 전기금속보다 커요. 큰 애들이에요. 전기금속은 크니까 비금속은 주로 음의 산화수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F, 플로린 17쪽이죠. 마이너스 1. 그다음엔 수소. 수소는 비금속 중에서도 음성도가 작죠. 얘는 플러스 1. 자, 하지만 예외는 있다. 그 예외가 뭐냐면 바로 금속과 만났을 때. 그래서 금속과 만나서 금속수소화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금속수소화물은 뭐 NaH, MgH2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소가 이제 산화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이 수소는 마이너스 1을 가죠. 얘는 플러스 2니까 이 수소는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애들을 H-라 그러게 되고 이 H-는 수소화 이온이라 그래서 수소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수소 음이온 당연히 마이너스 하나씩 갖는 거죠. 네. 알겠죠? 예외라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수소는 플러스 1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소. 마이너스 2를 가져요. 산소는. 하지만 이런 애들. 자, 이런 화합물들은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산소 마이너스 1. 왜 이렇게 되는지 앞에서 봤잖아. 음성도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그 다음에 6에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2가 돼야죠. 산소는. 그 다음에 K는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는 이렇게 분수를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딩이잖아. 뭘 얼마나 한다고 화학을. 그래서 뭐 분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나중에는 분수 뭐 다양한 분수로 산화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할 그 날이 오겠죠. 당장 대학 가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산화수의 합도 볼게요. 일단 화합물이 그 중성화학종, 그 다음에 이온화학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중성은 산화수합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은 이온의 전하량이 됩니다. 자, 이게 룰이에요, 룰.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소들의 산화수를 여러분이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연습을 해봐야죠. 자, 이거 네 가지 일단 먼저 해볼까? Mn, Mn, 크롬, 질소. 얘들의 산화수를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 이게 산소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두 개가 있어. 그러면 mn이 하나 있잖아. 근데 중성화학종이니까 그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게 4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이 mn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겠죠? 자,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산소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어요. 그럼 mn의 산화수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7이네. mn 오고 7. 그럼 요놈의 산화수는 얼마가 돼?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다음. 요번엔 바로 합시다. 바로. 두 개 연습했으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짜리 7개에서 마이너스 14.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플러스 12가 돼야 되겠지? 그럼 크롬 하나는 산화수 얼마가 되냐면 요 크롬 하나는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자, 산소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으면 마이너스 6. 그러면 질소는 얼마가 되냐면 질소는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이 또 이런 화합물들이 있습니다. H2S, S는 호동수 물질이네. 그 다음에 SO2, SO3, SO4. 자, 여기서 이제 얘 산화수들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0이고 플러스 4, 플러스 6. 여기는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황은 플러스 6이 돼야지만 전체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산화수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황은 16쪽이에요. 원자까지 6개라고. 그래서 옥텟 규칙 알지? 6개이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최대로 많이 가져와 봤자 이렇게 2개까지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황이 가질 수 있는 미니멈 산화수요. 그럼 맥시멈은 원자과 전자 6개 전부 다 이른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맥시멈 얼마가 되냐면 산화수가 플러스 6이 돼요. 이게 맥스의 맥스. 아셨죠? 자, 하나 더 해보자. 질소예요. 자, 질소는 그럼 예상해 볼 때 미니멈은 마이너스 3이겠다. 그지? 15족이니까. 15족에 전자 3개를 가져오면 옥텟을 만족하는 상태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은 마이너스 3, 맥시멈은 플러스 5.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죠.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0,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5.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미니멈, 플러스 5가 맥시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 약속했던 그런 규칙에 의해서 이제 산화수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화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산화하는 반응을 판단하냐면, 자, 봐봐. 이 전자를 잃었잖아. 근데 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를 잃으면 마이너스가 빠진 거니까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죠. 그걸 증가한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를 하면 산화. 자,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인데 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애를 갖다 얻었죠. 그럼 마이너스 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마이너스 쪽으로. 근데 이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는 걸 감소한다고 표현한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반응이 이제 산화환원 반응인데 밑에가 이제 NA가 있고요. 염소가 있어요. Cl2.
그래가지고 NaCl이 되죠. 얘들의 산화수를 보게 되면 0, 0이야. 근데 NaCl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NA는 산화수가 증가했죠? 산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CL은 0에서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얘는 환원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산화환원 반응을 판단해 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산화하고 환원된 애들을 판단했으면 이제 얘들 이름이 좀 있는데, 자, 자기가 산화를 했어. 그럼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 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기는 산화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 준다 그래서 이 NA와 같은 물질을 가서 가르쳐서 환원제라 그래요. 환원제. 반대죠. 반응이랑은. 환원제. 환원시켜주는 물질이다 이거죠. 자, Cl2와 같은 애는 자기가 환원을 했다고. 자기가 환원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기 때문에 얘는 산화제. 산화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는 이런 산화제와 환원제가 구분되어지는데 산화화학종을 환원제, 환화화학종을 산화제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 산화환원 반응의 일반적인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반응물 하나가 생성물이 되고요. 얘가 산화했다. 얘는 환원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첫 번째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산화만 일어나는 경우라든가 혹은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는 세상에 절대 없어. 산화가 일어나든가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산화는 전자를 잃고 환원은 전자를 얻었죠. 그러니까 잃은 전자의 몰수하고 얻은 전자의 몰수가 있어요. 항상 같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는 전자수가 동일하다 이 뜻이고 화살표를 기준으로 뭐가 같다? 전자수가 같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거야. 여기 이걸 기준으로 양쪽의 전자는 같아야 돼. 그러니까 전자를 잃은 애가 있으면 얻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잃은 전자, 얻은 전자가 항상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얘가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 이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내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잠시 쉬었다 갈 텐데, 그럼 쉬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이런 원소들의 여기 원소 쪽 있거든요. 이 원소들의 그 산화수를 한번 맞춰보세요. 산화수. 알겠죠? 잠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수 한번 맞춰봤어요. 먼저 이제 산화는 균형 맞추는 방법을 좀 봅시다. 한번 가장 쉬운 게 산화수법이라 그래가지고 산화수법. 자, 산화수법은 뭐냐면은 이런 거잖아.
우리 이제 앞에서 산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죠. 잃은 전자의 몰수가 있으면 얻은 전자의 몰수가 있어. 근데 잃은 전자의 몰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자를 잃으면은 산화수가 증가할 거 아니야. 증가한 산화수가 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산소 감소하죠. 감소한 산화수가 되는 거야. 이게 같다를 이용해 주는 거야. 알겠지? 이런 전자의 몰수는 증가한 산화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얻은 전자의 몰수는 감소한 산화수를 의미하는 건데 반응에서 이와 같은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같다를 이용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걸 산화수법이라고 해요. 순서를 먼저 자, 네 가지, 네 단계. 첫 번째, 전하의 균형을 맞춘다. 이 전하의 균형을 맞추는 게 위에 있는 그거야.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 같게 한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질량 균형이에요. 그래서 자,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원자수 맞춥니다. 세 번째, 산소를 맞춰요. 모자라는 쪽에 물을 더해서 맞춰요. 산소 모자란 쪽 있잖아. 물을 더한다고. 마지막으로 수소. 수소는 모자란 쪽에 H 플러스를 더해줘요. 그래서 맞추면 됩니다. 자, 전원산소. 앞대가리만 따봐. 전원산소. 자, 전하의 균형은 잃은 전자와 얻은 전자. 다시 말하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맞춰주고 두 번째 원자수, 수소, 산소 제외한 원자수 맞춰주고 세 번째 산소 맞추고 자, 모자란 쪽 물 더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수소 맞추는데 모자란 쪽에 H 플러스 더해주면 됩니다. 자, 해봐야죠. 뭐. 해볼게요. MnO4에서 Mn의 산화수는 플러스 7, F는 플러스 2, 요거 F는 플러스 3, 여기 Mn이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산화 환원 반응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자, 먼저 Mn은 플러스 7이 플러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5로 감소했죠. 이거 환원. 자, FE는 플러스 2가 플러스 3이 된 거니까 플러스 1만큼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 산화가 됐겠죠. 자, 근데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 안 맞잖아. 그 전하의 균형 맞춰주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5를 곱해주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 각각 플러스 5, 마이너스 5 딱 맞죠? 그죠? 두 번째, 이제 원자수 맞추세요.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원자수는 Mn 하나씩 맞고 Fe 5개씩 맞아요.
그럼 맞출 필요 없고. 자, 세 번째, 산소의 근육 맞추라 그랬죠? 이쪽에는 산소가 4개가 있어요. 여기는 없죠. 여기 없으니까 4H2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여기 보면 수소가 총 8개가 있죠. 수소가 총 8개 있는 이쪽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8H 플러스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진간산화수와 감소한산화수가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쪽의 균형이 딱 맞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우고 나서 지금 여기 이 앞에 있는 숫자 개수라는 건 다 알 거 아니야. 그제? 이 개수가 의미하는 건 역시 양적 관계야. 요즘에는 양적 관계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양적 관계도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MnO4가 있어요. 개수가 1이니까 MnO4 1몰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몇 몰의 Fe하고 철이온하고 반응하냐면 5몰이 반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개수만큼 5몰만큼 여기는 1몰만큼이 생성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때 여기에 있는 MnO4 1몰당 이동한 전자, 일렉트론은 몇 몰? 여기 5 있잖아요. 5몰이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개수와 그 다음에 산화수의 진감을 이용해서 흐른 전자의 몰수까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0.5몰이 됐어. 그럼 전자는 몇 몰 흘러? 2.5몰 흐르겠지. 혹은 Fe 플러스가 1몰이 산화할 때 1몰이 산화할 땐 전자가 몇 몰 흘러요? 자, 얘는 5몰이 산화할 때 전자 5몰 흘렀으니까 1몰이 산화하면 전자 1몰이 흐른다라고 보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균형을 맞춘 다음에 그 맞춰진 균형을 이용해서 이런 식의 양적 관계 문제가 나오고요. 혹은 이제 이 물질의 양적 관계가 주어지고 나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유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료를 잘 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이. 자, 그렇게 되면 요 뒤에는 뭐냐면 뒤에는 산화하는 균형 맞추는 예제입니다. 뭐 내일까지 해보시면 돼요. 네,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럴 거야. 자, 그런데 뒤에 문제나 지금 봤던 예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화학종이 산화하거나 환원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화학종이 산화하면 다른 화학종이 뭐 환원하고 이랬잖아. 그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자, 볼게요. 자, 이 반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산화수가 ClO-지. 그럼 ClO-는 그 CL이 산화수가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1이 돼요. 얘는 산소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0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3이 돼요. ClO2 마이너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CL이 플러스 3이면은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런 반응들이야. 그래서 플러스 1이 0이 된 거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감소했죠. 자, 플러스 1이 플러스 3이 됐으니까 플러스 2만큼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의 화학종이 산화하거나 환원되는 이런 반응을 불균등화 반응이라고 해요. 불균등화 반응. 자, 얘들도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이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일단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같게 해야죠. 자, 일단 산화수를 맞출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이런 원자들 되게 주의해야 돼. 2개죠? 그지? 그러니까 염소는 0짜리가 2개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산화수를 맞출 때 여기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라고 해놓고 가야 돼요. 자, 거기다가 얘는 고려할 필요 없어. 맨 마지막에 고려하면 돼. 원자수 맞출 때. 자, 그러면 일단은 진간산소, 암산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잖아. 플러스 2,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원자수. 자, 원자수 맞춥니다. 원자수, 염소. 하나, 둘, 세 개지. 그러니까 반응물에 있는 얘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CLO 마이너스 3개 있어야 돼. 됐죠? 그럼 3을 갖다 여기다 써주면 일단 원자수 맞는 겁니다. 뭐와 뭐를 제외하고 산소와 수소를 제외하고. 자, 여기 산소가 3개 있어요. 여기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 모자른 거예요, 산소가. 그러니까 산소를 하나 더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산소 3개씩 맞을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여기 수소.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이쪽에 2개가 있어요. 이쪽에. 자, 그러면은 이제 수소가 있으면은 수소가 이쪽에 이거 없죠? 그럼 뭐 어떻게 해주면 돼? EH 플러스 이렇게 딱 해주면 되겠지 뭘. 그죠? 그럼 균형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좀 어려울 텐데. 그래도 뭐 순서는 같아. 자, H2O 가산수소인데, 가산수소가 물이 되고 산소가 되는 경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산화수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는 0이 됩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감소했죠. 자, 요번에 마이너스 1이 0이 됐으니까 플러스 1만큼이 증가를 한 건데 이 두 개를 O2 두 개를 고려하고 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2를 해가지고 플러스 2라고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건 건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진간산소, 감산소는 각게 할 때는 곱하기 2를 하는데 또 여기다만 2를 해주란 말이에요. 건들면 안 된다고 여기는. 알았죠? 자, 됐죠? 그러면 산소수. 이제 뭐 다른 원자는 없으니까 산소부터. 하나, 둘, 셋, 넷. 자, 네 개가 있으니까 이쪽에 네 개가 되려면 얼마 붙이면 돼요? 2 붙이면 되죠? 자, H는 4개, 4개씩 맞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불균등한 반응이야.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알려드릴 텐데, 보세요. 어, 일단은 지금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이 H 플러스가 반응물 쪽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산성인 환경에서, 산성 환경에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돼. 하지만 염기성일 때도 있잖아. 염기성에 H 플러스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염기성 용액이라면 양변에 H 플러스 수만큼 OH 마이너스를 줍니다. 이거는 조금 더 선생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산성일 때는 H 플러스로 맞추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화학원에서 나오는 기초적인 화학 내용에서는 산성만 물어보는데 또 모르니까 염기성까지 가르쳐드리면 염기성이라고 나오게 되면 똑같이 해놓고 자 똑같이 해놓고요. 그 똑같이 해놓고 나서 그 양변에다 OH-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염기성이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반응이 이제 산성 환경이야. 그럼 염기성이라면 여기다 8 OH- 이렇게 더하란 말이에요. 양변에 똑같이 8 OH-.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얘네들이 끌고 뭐가 되냐면 그게 만나니까 8H2가 될 거 아니에요. H2가 되면은 여기서 4 지워지고 여기 4만 남게 돼. 자, 그래서 만일 염기성이면 4H2O 플러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기성 용액은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시겠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일까지 요거 해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하나 좀 마무리 짓고 끝낼 텐데 이건 사실 이제 통합과학에서 여러분 배운 내용인데 이제 이게 금속의 반응성에 관한 얘기예요. 다 까먹었는지 간혹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틀리더라고. 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온화 경향. 다른 말로 또 이건 산화되는 경향. 금속들이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칼카나마 아라 찰리지나 수구수은 백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은 반응성이 크다. 다른 말로 산화가 잘 된다. 잘 됨. 이런 뜻이지. 자, 이쪽 방향에 있는 금속일수록 반응성이 작다. 작다. 자, 다른 말로는 산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반응성이 크다 혹은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산으로 봤을 때 산화가 잘 되는 쪽, 산화가 잘 안 되는 쪽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온들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금속 이온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지금 쓴 것들이 전부 다 금속 이온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 금속 이온들은 산화가 더 이상 안 돼. 알았지? 더 이상 안 돼. 그럼 얘들은 이제 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거니까 반응성이 큰 금속의 이온들은 환원이 잘 안 됨이야, 안 됨. 반응성이 큰 금속의 이온들은 환원이 잘 됨이야. 잘 됨이야, 잘 됨. 자, 이거 여러분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금속은 산화되는 정도를 따지는 거고, 이온들은 환원되는 정도를 따지는 거야.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금속 이온들이 상대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렇게 만났을 때. 아니, 금속들끼리 만나면 별 의미가 없어. 이온들끼리 만나도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봐. 얘하고 얘가 만났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 전자를 갖다 이렇게 땡겨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전자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미 없는 애한테 주든가, 없는 애가 받던가 그래야 된다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만나게 되면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반응이 안 일어나죠. 왜 그래? 이쪽에 있는 애들은 하나가 잘 안 되고 이쪽은 환원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겠어? 반응은 이렇게 만나야지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알았죠? 이렇게는 반응을 안 못합니다. 반응을 하는 거는 산화가 잘 되는 애, 상대적인 거지. 산화가 잘 되는 애하고 산화가 잘 되지, 환원이 잘 되는 애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왼쪽 그림. 자, 왼쪽 그림은 이제 은하고 구리하고 해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걸 딱 봤을 때 은하고 구리니까 은하고 구리 이온이면 여기 있네. 아, 거꾸로 돼 있구나. 은이온하고 구리니까 여기 있네. 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죠. 그럼 구리는 은보다는 반응성이 큰 금속이니까 반응할 수 있고 은이온은 환원이 더 잘 되는 애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산화를 하면 이 전자를 남기거든. 은이온이 가서 전자를 받아서 은으로 속출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반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산화는 뭐가 되고 산화는 구리가 돼요. 산화는
은이 되고, 은 이온이 되고요. 자, 이때 마찬가지 전체 반응은 잃은 전자, 얻은 전자 같아야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전체는 자, 이런 식의 반응이다. 그렇게 되면 이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먼저 양연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연수. 뭐 양연수는 당연히 줄어들어 있어요. 알겠지? 그다음엔 질량은 늘어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건 무조건 확신이 주어져. 아니면 결과가 주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는 주어져요. 이게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이 64고 은이 108이야. 방식에 보면 알다시피 하나가 녹았는데 두 개가 달라붙었잖아. 그럼 두 개의 은이 더 무거운 거니까 금속 막대 질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이게 뭐냐면 수용액상에 있는 양이온수하고요. 양이온수하고 그다음에는 이거는 구리가 되겠죠. 자, 반응하는 구리의 몰수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자, 그래프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양이온수는 계속 감소하게 나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n이라 하게 되면 구리가 반응함에 따라서 n이 반응하면 n만큼. 네, n이죠. 숫자를 늘리는 게 낫겠다. 자, 양현수를 보게 되면 양현수 이제 4n이었어요. 4n이었는데 이제 2n이 된 거죠. 그러면 구리는 n만큼이 반응을 해서 3n, 3n. 자, 이렇게. 이게 맞겠죠? 자, 뭐냐면 양이온수가 얼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n 저기 몇 n이 됐냐면 3n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n
3의 저기 n만큼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2n만큼 없어지고 얘가 n만큼이 생성되면 결과적으로 몇 n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n만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자, 또한 이때도 전하량의 총합은 양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세요. 자, 맨 처음에 플러스 일가가 4n이 있었다고. 플러스 일가가 4n. 자, 반응한 구리가 있죠? 이 점에서는. 그럼 구리는 플러스 2가니까 어차피 플러스 2가는 2 곱하기 n개만큼이 더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전하량은 2 곱하기 n이 돼야 되겠지. 구리가 원자수가 n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은이 돼야죠. 은은 플러스 1가니까. 그럼 나머지 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가 이제 플러스 2가가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온수는 n이에요. 나머지 2에는 뭐에 해당합니까? 2에는 은이 되겠죠. 그럼 더하면은 4인.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이 모든 점에서의 양이온들의 전하량의 총합은 변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구리 이온에 관한 구리 이온과 이온의 전하량과 개수고요. 자, 은은 어차피 플러스 일가니까 네, 이 개수만 따지면 돼. 따라서 전체 이온 몇 n이 된다? 3n이 되는 거죠. 3n 안에는 은 2n, 그 다음엔 구리 n, 토탈 3n 이렇게 되는 거죠. 이온수 이렇게 쭉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전하량의 합이 같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번엔 밑에는 거 봅시다. 자, 요거는 구리하고 알루미늄이에요. 구리하고 알루미늄, 금속 구리가 있고, 금속 구리 여기 있고, 알루미늄 여기 있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니까 반응하겠죠.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있으면 Al3 플러스가 되고 전자 남으면 이렇게 가서 구리로 척출이 됩니다. 자, 이때도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나눠서 보게 되면 산화는 알루미늄이 돼요. Al3 플러스하고 전자 이렇게 나오고 환원. 자, 환원 반응은 CO2 플러스가 전자 받아서 구리로 환원되어지고. 자, 전체 반응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자, 이런 전자, 어떤 전자 갖게 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하냐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고,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전자가 6개씩 똑같아지죠. 그럼 전체 반응은 알루미늄 하고요. 3 플러스하고 3쿠리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우 자, 이 경우는 AR3 플러스 그 다음에 구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 예를 들면 개수만큼 3n만큼 없어지면 2n이 생성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온수는 어떻게 된다고? 이온수 감소하겠네요. 자, 그래서 수용액상에서는 플러스 2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엔 플러스 3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이온수는 감소해요. 감소. 금속 막대의 질량은 여기 보면 알루미늄이 있고 구리가 있으니까 구리가 얼마나 그랬죠? 구리는 64.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게 원자량이 주어져야 되겠죠. 알루미늄
알루미늄. (26) 네, 26, 27. 그러면은 64인데 구리가 2개예요. 그죠? 구리 3개예요. 구리 3개. 구리 3개. 알루미늄 이제 원전이 작은 애니까. 맞지? 그런 금속 막대는 2개 녹았는데 무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질량이 증가하네. 무본에가 달라붙었잖아. 아셨죠? 자, 그러고 나선 얘도 이제 이온수를 따지면 양이온수. 여기는 반응하는 알루미늄이 돼야 되겠죠? 알루미늄 원자. 얘도 이런 식으로 감소할 거. 자,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요가 유겐이라 합시다. 줄어들었을 거예요. 자, 그럼 요즘에서는 양이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유겐이 그거야. 유겐이 구리. 유겐이 구리 2 플러스가 유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반응한 금속 이온은 금속 원자죠. 금속 원자는 2N. 그러니까 얘가 2N만큼 반응한 거야. 그럼 얘는 3N이 반응할 거 아니에요. 얘가 2N만큼 반응하면 얘는 3N이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석출된 거고, 이거는 이온은 있는 애고, 얘는 석출된 애니까. 결과적으로 이온은 3N이 반응해서 2N이 생성되니까 N만큼 줄어들면 여기 몇 N이 돼야 돼? 5N이 돼야 되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플러스 2가짜리 6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10이죠? 맞죠? 그럼 전화량의 총합은 12가 돼야 돼. 그지? 그러면 알루미늄은 반응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3가짜리가 3짜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일단 6이고요. 이제 그러면 구리는 플러스 2가짜리가 총 나머지 몇 개, 3개 있으니까 얘가 12가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5N에는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2N 있고 3N이 구리가 돼야죠. 그러면 전환량의 총합이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12로 일정할 거라고. 그래서 이 경우도 전환량의 총합은 항상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온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온수의,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온수의 변화를 보고 얘들이 몇 가가 움직였는지 살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수의 변화를 보고 얘가 몇 가가 반응을 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것만 봤는데 증가할 수도 있죠. 반대가 되면 증가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반대가 되는 경우는 전환의 큰 애가 없어지고 전환이 작은 애가 이온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NA가 있는데 이거는 또 너무 아무튼 NA 이따 하자. 자, NA가 있어요. 이게 NA가 있고 이거는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금속이야. 자, 구리는 이온이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Na 플러스가 되고 구리로 석출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둘 되겠지? 그지? 그렇게 되면 구리는 하나 없어지는데 얘가 2개 생기면 어떻게 돼? 이온수는 증가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양이온수의 변화가 간혹 나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예전 유형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요즘에 이제 스물스물 모의고사에 한두 문제 출제되는 것 같더라고. 뭐 고위 모의고사 같은 데 이제 출제되더라고요. 자, 아직까지 수능에는 이 유형의 문제가 나온 바는 없고요. 내신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잘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근데 좀 확률적으로 좀 희박합니다. 이 내용은. 자,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을 다 봤어요. 예, 이게 균형 맞추는 과에서 보시면 되는데 내일까지 문제 다 풀어오시고요. 예제도 쫙 풀어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일은 문제 풀고 뭐 그러면서 마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그러면서 이제 종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숙제 해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할 테니까 수고 많이 했어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